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래생활 디자인은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혼 이야기를 다룰 거고요. 결혼 이외에 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내용은 제가 미래 특강 결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55분에 걸쳐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자신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책 그리고 어떤 TV 다큐보다도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너무 길어서 안 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짧게 전달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미래 채널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의견까지도 함께 들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결혼. 당연히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고요. 아니, 또 좋아한다고 꼭 결혼을 해야 되나? 동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 그렇다고 꼭 같이 살 필요까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LAT 커플이 있고, 마지막으로 좀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아모리. 왜 한 사람만 사랑해야 돼? 이 얘기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래 채널 마이애프 구독자분들이 가장 선호한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건 추후에 뒤에 공개를 할게요. 자, 먼저 결혼에 대한 생각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건 아니고, 결혼을 꼭 해야 한다라고 동의한 비율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5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미혼 남성 여성을 보면은 36%, 22%밖에 안 돼요. 그런데 60세 이상 분들이 71%가 당연히 결혼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48.1%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비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또 2017년 청소년 의식 조사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50%를 최초로 또 넘기도 했어요. 자, 이거는 부모 세대에 비해서 거의 20%가 높은 수준이다. 자, 그리고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도 최근에 있었는데, 어릴수록 자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은 자꾸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전 봐요. 자,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건 이거죠. 한국은 결혼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합 방식 딱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혼 제도만 있는, 선택권이 하나만 있는 게 사람들의 결합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냐라고 의문을 전달드렸고, 아니, 결혼 제도가 오히려 또 한국 사회에 또 걸림돌까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55분 콘텐츠에 다 전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볼게요. 죽기 전에 결혼과 자녀는 당연히 남겨야 태어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혼자 살다가 죽으면 죽을 때 후회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셨고요. 또 제가 이런 컨텐츠 올리니까 문란한 성을 조장하고 당연시 여기에 은근히 세뇌시킨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생각들 존중할 만하죠. 자, 반면에 결혼에서 오는 의무감과 사회적 족쇄는 남녀의 관계에서 전혀 불필요한 부가적인 것이다. 너무 참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피로감을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 자, 이 얘기는 제가 보고서 참 인상 깊었어요.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겨우 2, 30년 살아보고 그 미숙한 판단력으로 선택한 이후에 7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제도가 유일한 정답이냐? 이 의견은 저도 상당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더라고요. 자, 이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들까지 알아봤고, 결혼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안적인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미래 채널이니까. 아니, 좋아한다고 꼭 결혼을 해야 되나? 같이 살면 되지라는 생각들이 퍼져가고 있죠. 특히 어디에서 퍼져가고 있냐면 유럽 쪽에서는 거의 자리를 잡았잖아요. 팍스라든지 삼보라든지 동반자 등록법, 시빌 파트너, 이런 제도 자체가 아주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한 사람과 거의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 차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프랑스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2018년 자료고요. 자, 보시면 결혼하는 커플과 팍스 제도, 그러니까 동거 커플을 선택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 자, 여기에서 동성 커플은 좀 뺄게요. 죄송합니다만.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한 비율이고, 이거는 전체 연령층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젊은 층들의 경우에는 팍스, 동거 제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올랑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결혼 대신에 동거를 했었죠.
자, 그리고 현 영국 보리스 총리 같은 경우에도 캐리 시즈먼이라는 분과 뭐 약혼을 하셨다는데 동거 관계예요. 그래서 관저에 같이 살아가지고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퍼스트 걸프렌드라고 부르고 최근에 55세에 6째를 등남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20살 연하와 연인 관계이고 동거를 하다가 이제 청와대로 함께 들어간다? 그럼 아마 난리 진짜 엄청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분위기와 한국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고요. 하지만 한국의 인식도 바뀌어가고 있죠. 듀오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년 후 혼인의 모습 제일 많을 것이라고 대답한 게 동거였어요. 41%. 여전히 결혼을 할 것이다가 35%. 그러니까 동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동거까지 확장하자. 거기에 60%가 찬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셀럽, 유명한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게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구랑 형님께서 이제 동거를 시작하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최근에 온앤오프라고 하는 TVN 프로그램에서 미초바 빈지노 커플이 동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주 댓글을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떤 난리냐면은 부러워 죽겠다. 동거 괜찮은 것 같다. 동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댓글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물론 미초바 이분이 독일 분이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는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성시경 씨 MC가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커플이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 된 것 같아.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꽤 의미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동거를 선호를 하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같이 살아봐야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왜 결혼부터 하냐. 자, 그리고 결합과 헤어짐 절차가 간단하다는 건데 이거는 55분 컨텐츠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부장적 제도가 아니라 개인을 존중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 커플은 서로를 남편, 아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생의 파트너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동거 이 제도가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결혼 커플에 주는 복지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반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동거를 하면은 출산 안 할 거 아니냐. 지금 가뜩이나 저출산인데. 근데 결과는 반대죠. 자, 이 비혼 출산의 2016년 결과인데요. 비혼 출산율이 50%를 넘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거 커플 제도가 안착이 된 나라가 특히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OECD 기준으로 비혼 출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어디냐? 1위가 바로, 그러니까 꼴찌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꼴찌에서 2위가 바로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 아이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원한다면은 동거를 조금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건 고려를 해볼 만하다. 자, 그래서 결합 방식이 전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사실 주장을 드리는 거고요. 동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보자면은 현재까지의 결과만 봐도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거 그리고 비혼인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 여기에 동의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60을 넘으셨는데 이분이 선택을 하신다면 프랑스식 동거가 나은 것 같다. 자, 그리고 참고 살아보면은 다른 파트너십이 생기기는 하는데 너무 많은 인내가 필요하더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아직 생소한 개념이에요. 아니, 사랑한다고 꼭 같이 살아야 돼? 이건 동거까지도 거부하시는 거죠. LAT 커플. 자, LAT는 약자입니다. Living apart together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산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은 공유하지만 집은 공유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대표적인 커플이 이런 우디 알렌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파크에서 각각 떨어져서 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유명 감독 팀 버튼 같은 경우에도 런던 지역에서 옆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어요. 왜냐면 자세한 자료 자체가 없거든요, 이거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제가 미래 채널 구독자분들이 어떤 결합 방식을 제일 선호할지 궁금해 했었는데 놀랍게도 LAT 커플을 선택하신 분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몇 가지 의견 보자면은 이분은 동거까지 해보셨는데 그것도 별로더라. LAT가 맞는 것 같다. 두 번째 결혼한다면 LAT 하겠다.
함께 살아보신 분들의 피로함이 좀 느껴지죠. 또 다른 의견 보자면은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하더라도 그 사람의 냄새, 소리, 모든 생활 습관까지 좋아할 수 없는데 그럼 정만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거고요. 한 공간에서 숨막히게 사느니 자유롭게 데이트하고 아이 번갈아 돌보면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자, 근데 동거와 LAT를 둘 다 괜찮다고 보신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미래 채널은 아무래도 진보적인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욕하는 댓글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결혼, 동거, LAT는 공통점이 1대1 관계,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과 연애하는 모노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생각이 바로 이거죠. 아니, 왜 한 사람만 사랑을 해야 돼? 이게 바로 폴리아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 폴리아모리, 한자로 하면 다자연애라고도 하고요. 오히려 맨 아래에 있는 이 개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Consensual Non-Monogamy. 동의하에 진행이 되는 1대1 관계가 아닌 거, 비1대1 관계라는 겁니다. 자, 동의하에 진행이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폴리아모리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서로에게 솔직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폴리아모리가 바람둥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아니고요. 처음부터 밝혀야지 폴리아모리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가 있죠. 이거 넷플릭스에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정말 좋아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세기의 커플이 바로 철학자 보부아르 사르트르 커플. 자, 이들의 관계는 제가 55분 컨텐츠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자,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2005년부터 아예 이 세 명이 결혼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고, 전에 듣기로는 독일에서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폴리아모리를 꽤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이 비정상회담, 그리고 77억의 사랑이었는데 다 끝났어요. 그런 프로그램은 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내용들은 거기에서 많이 전해 들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왜 폴리아모리를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뭐 미국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자, 내용이 아주 흥미로워요. 우리는 한 사람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인생 코치가 되고 절친, 자신감, 그리고 섹슈얼한 파트너까지 되기를 원한다.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2차 파트너가 있으면 그 사람과는 더 나은 성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1차 파트너에 대한 만족감까지 높여준다. 왜냐면 갑자기 한 사람이 모든 즐거움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물론 제가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겠지만 이성적으로는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 어떻게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여러 명의 자식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냐, 어떻게 여러 강아지를 함께 동시에 사랑할 수 있냐와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동시에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거고요. 이걸 보면은 이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태호,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 이태호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자, 사전에 동의를 받지 못한 거, 나는 폴리아모리스트라는 거, 그런 거를 지향한다는 거, 동의를 안 받았다는 거, 그리고 애인이 있다는 걸 거짓말했다는 게 이제 잘못인 거고, 폴리아모리랑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러면 질투나지 않냐라는 걱정이 있어요. 물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게 바로 compul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나 애인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축하해 라고 해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compulsion이라는 겁니다. 신선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는 늘 결혼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나의 욕구를 완전히 제어해야 되는 거다. 욕구가 있는데, 동물적으로 있는데 제어해야 되는 게 당연한 사회였던 거고요. 근데 반대로 사실 질투도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욕구 말고 질투를 제어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 뭐가 옳다 그르다 저는 판단하기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정서상 맞지 않아. 폴리아모리를 보면 세계가 점점 멸망하는 길로 접어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고, 정신병 아니냐. 아니 그렇게 섹스가 좋으면 결혼하지 말고 성매매하면 여러 여자랑 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고, 저랑은 좀 다른 생각이세요. 자, 또 다른 의견으로는 과연 내가 상대방의 성을 억제할 권리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할 자신 없고 구시대적으로 남자가 여자 책임진다거나 하는 것도 싫다라는 의견도 있으셔가지고 이분은 LAT 폴리아모리 괜찮다라고 보셨고요. 저도 그렇게 봐요, 사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을 축하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폴리아모리의 생각.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도 계셨어요. 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개인적인 얘기까지 드리긴 그래가지고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느 결합 방식이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다시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흥미로웠던 건 많은 분들이 그렇게 LAT를 선호하시더라.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거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 보여드린, 그리고 오늘 컨텐츠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실 결혼, 동거, LAT, 폴리아모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미래에 우리 생활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서로의 다양성 인정, 오지랖 부리지 않고 참견하지 않는 거. 저도 좀 머리 길렀다고 얼마나 댓글로 자꾸 그렇게 머리 자르라고 참견들을 해주는지. 아니 가뜩이나 중고등학교 때 머리 못 길러가지고 더럽게 기분 나빴었는데 성인이 돼서도 구독자들이 참견을 하네요. 자, 뭐 털의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분명히. 자, 그래서 제가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권장할 만하다.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장 좋았어요, 저는. 내 딸에게 해줄 말. 연애는 필수, 동거는 선택, 결혼은 고민, 출산은 글쎄, 결론은 너의 선택을 지지한다. 이게 아마 제 결혼의 미래 컨텐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을 딱 정리해 주신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방법이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시도해 보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다듬어 가면 되지 않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직 결혼 한 가지만이 유일한 행복이냐 아주 옹졸하게 생각하는 사람 비판하는 분도 계셨고요. 저도 사실 비판을 하는데 이분이 또 공감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건 사회 제도적인 측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혼모, 미혼모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사회적 인식이 나빠서 오히려 낙태를 하거나 베이비 박스에 넣어서 버리는 일들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게 상당히 다양성을 위해서도 여러 가족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가족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다. 먼저 사회복지가 좋아야지 개인이 하루살이처럼 살지 않고 상상력으로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유럽 역시도 그렇게 동거 커플이 보장받을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복지가 발달했기 때문인 측면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데, 한국 정부에서 만약에 대선을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거나 할 때 공약에 자신은 동거 커플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제도를 내놓는다면은 분명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고, 표 안 나올까봐 그런 공약을 못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55분 컨텐츠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어떤 TV 프로그램보다도, 그리고 어떤 책보다도 정리가 아마 잘 돼 있을 겁니다. 다만 저 때 제가 머리 기를 때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 내용 자체는 좋으니까 꼭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또 이 내용 보시고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은 달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